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집안에 좀 사정이 있어서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눈길 조심하시고요. 내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인데 들어줬으면 해. 17세 고2 여름, 나하고 친구 A는 지역에 있던 폐 사원 기숙사? 그런 곳으로 담력시험을 가보기로 했어. 그 폐사원 기숙사는 변두리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낡은 건물로 손질도 안 돼 있는 무거진 잡초와 나무들에 둘러싸여 바싹 마른 수영장 같은 게 딸려 있었어. 어렸을 때 낮에 몇 번인가 찾아가서 비밀기지처럼 A하고 같이 봉쇄된 정면 입구에 있는 커다란 기둥 뒤에서 포켓몬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놀았어. 그 당시는 굳게 닫힌 정면 현관을 통해 불이 꺼진 현관 로비를 A하고 둘이 조심조심 들여다볼 정도가 우리의 한계였지. 그때도 여름 낮 시간이었지만 불빛이 없는 현관 로비홀은 어둡고 썰렁해 보였어. 현관 로비홀은 관리인실 같은 접수처 비슷한 게 오른쪽에 있고 벽에는 나무 판자에 붓으로 쓰인 모르는 남자의 이름들이 적힌 팻말이 걸려 있었어. 아마 거기 살던 사원들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A는 우리 집에 자러 왔었는데 저녁을 먹은 다음에 내 방에서 둘이 열심히 사일런트 힐을 하고 있었을 때 그러고 보니 우리 지역에도 이런 섬뜩한 페어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 그때부터 맞다고 하며 추억담이 꽃피었고 비밀기지로 생각하고 놀았던 일, 조심스럽게 페어를 들여다봤던 일 등이 나와서 게임을 제쳐두고 분위기가 달아올랐어. 그 페어에 살짝 가볼까? A가 말했어. 이 녀석은 공포물을 너무 좋아해서 이날도 공포게임 말고도 밤을 새서 공포영화를 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 나는 무섭고 뭐고를 떠나서 거기까지 가는 게 귀찮아서 망설였는데 A가 너무 졸라서 가게 되었어. 우리는 새벽 1시가 될 때까지 목욕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게임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 이건 담력시험이라면 새벽 2시 언저리라는 A의 의견과 밤에 집을 나가는 걸 부모님이 허락할 리가 없어서 부모님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자는 내 의견도 포함해 결정한 거야. 이윽고 새벽 1시가 됐고 우리는 몰래 집을 빠져나왔어. 카메라가 달린 핸드폰하고 손전등, 지갑, 그리고 아버지 담배 한 갑을 훔쳐서 살짝 모험 분위기가 되어선 페어로 향했어. 페어까지는 걸어서 25분 정도야. 귀찮았지만 시골 마을이라 드문드문 있는 집들과 아파트도 모두 조용했고 별은 아름다운 데다 밤은 선선하니 길거리에 담배를 피워대면서 걷는 길은 뭐라고도 못할 정도로 최고로 즐거웠어.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페어로 향했지. 페어가 서서히 다가옴에 따라 가로등은 점점 적어지고 잡초도 점점 무성해져 왔어. 우리 이야기는 쓸데없는 이야기에서 오컬트적인 이야기로 바뀌면서 A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 너 그 페어 무슨 건물인지 아냐? 아니? 사원 기숙사 같은 거 아니었어? 사원 기숙사에 풀장이 딸려 있을 것 같아? 분명히 그 페어에는 수영장 같은 게 딸려 있었어. 수영장이 딸려 있는 사원 기숙사라니 들어본 적이 없지. 나 옛날에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그거 풀장이 아니고 저수조였대. 에? 그 기숙사 놈들은 그 저수조물을 쓰면서 산 모양이야. 아, 진짜? 그러다 어느 날 그 기숙사 놈들이 어떤 중독 증상을 보이면서 차례차례 죽어갔던 사건이 일어났어. 뭐? 아무래도 원인은 그 저수조 물 때문이었던 것 같아. 저수조 물 속에 콜레라인지 뭔지에 걸렸던 여자 시체가 잠겨 있었대. 킥! 그래서 사원 기숙사하고 저수지는 바로 봉쇄. 그대로 폐허가 됐다는 이야기지. 우와. 이상한 건
그 물을 사용한다고 죽기까지 하냐는 거지. 나는 만들어낸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A의 말을 듣고 있었어. 나는 태어나서 줄곧 그런 이야기는 들었던 적도 없었고 오컬트를 좋아하는 A 때문에 A네 할머니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다만 A의 말투 때문일까? 나는 까닭 모를 섬뜩함을 느껴 소름이 돋았어. 야, 보인다. A의 목소리에 얼굴을 들어보자 그 폐허가 우거진 나무 사이로 보여왔어. 가로등은 없었지만 별빛하고 어둠에 익숙해진 눈 덕분에 낡아서 거무스름한 건물의 아웃라인은 선명하게 보였어. 당연하게도 어릴 때 봤던 것보다 노후화가 진행되어 벽에는 여기저기 금이가 있었어. 정면에 우리가 놀던 현관 입구가 있었어. 정면 입구에 있는 유리창이 많이 더러워져 있어. 건물 왼쪽에는 그 저수조가 있었어. 저수조는 반층 정도 높이의 콘크리트 위에 있었고 주변은 펜스와 철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지. 저수조 보러 가자. A는 신이 나서 저수조로 향했어.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녀석을 따라갔는데 그 이야기 탓인지 섬뜩함이 사라지질 않아 내키질 않았어. 저수조를 둘러싼 펜스 바깥쪽에서 저수조를 들여다봐. 역시 수영장처럼 보여.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었기 때문이야. 물론 완전히 햇볕에 그을려 있었긴 했지만 말이야. 바짝 말라 있었고 금이가 있는 바닥에선 잡초가 자라고 있었어. 잡초도 메말라 있었고 그 탓에 여자 머리카락같이 보여서 섬뜩함이 높아졌어. A가 아무것도 없네. 손전등을 옆으로 쭉 비춰보다가 이번에는 손전등을 건물 쪽으로 돌렸어. A는 갑자기 비명을 올리면서 손전등을 황급히 내렸어. 왜 그래? 지금 2층 창문에서 뭐가 움직였어. 뭐? 뻥치지 마. 나는 A의 손전등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건물의 2층 창문을 향해 천천히 올렸지. 창문은 규칙적으로 옆으로 늘어서 있어서 통로가 보였어. 통로에는 역시나 규칙적으로 나무문이 늘어서 있어. 아마 사원 기숙사의 방일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진짜라니까? 쓱 하고 누가 움직였다고. 우리 말고도 담력 시험 온 놈들이 있는 건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여기? 어딘가 창문이 열려 있는 건지도 모르지. 가능성 있어. 찾아보자. 나는 진짜? 속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못해 A의 뒤를 따라갔어. 정면 입구는 역시 자물쇠가 걸려 있어서 우리는 1층에 있는 창문들을 닥치는 대로 열려고 했지만 모두 잠겨 있었어. 그렇지만 1층 뒤편으로 3층으로 이어지는 바깥 계단이 있었어. 이 바깥 계단 오르는 곳에는 철책과 출입금지 팻말이 있었는데 그 가시철책은 낡고 녹이 쓴 데다 축 늘어져 있어서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어 보였어. A는 이거야!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거길 들어가 비상계단에 발을 들였어. 나는 왠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나쁜 느낌으로 가득 찼지만 A를 혼자 보낼 수도 없어서 주저하면서도 뒤를 따라갔어. 바깥 계단은 낡고 녹슬고 여기저기 빠질 것 같았어. 2층 계단창까지 도착해 2층의 비상구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역시나 자물쇠가 걸려 있어. 우리는 3층으로 향했어. 3층 계단참에 있는 비상구는 비상구 문에 있는 유리창이 깨져 있었어. 그 깨진 틈으로 손을 넣어서 문을 열 수가 있었어. 봐, 이거야.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간 거야. A는 싱긋대면서 비상구 문을 열었어. 그건가? 커플들이 몰래 들어와서 하는 장소일지도 몰라. 어디까지 아둔한 놈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뭔가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어. 이 유리창은
최근에 깨진 느낌이 들지는 않았거든. 주위에 흩어진 파편은 산산조각이 난 것들 뿐이었고 유리창은 깨진 부분 안쪽이 심하게 더러워져 있어. 비나 낙엽 같은 게 날아든 느낌인 거야. 야, 봐봐. A의 목소리 방향으로 눈을 돌리니까 곱게 뻗은 통로 왼쪽으로는 5개의 나무문이 쭉 늘어선 방들이 있었어. 오른쪽으로는 5개의 창문. 정면 막다른 곳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안쪽 계단이 보였어. 일단 한 방씩 볼까? 진짜? A의 미소도 이 섬뜩함 앞에선 약간 긴장이 되어 있었어. 건물 안은 썩은 나무들과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물을 끼워 얹은 듯 고요했어. 우리는 한 방씩 문을 열어갔어. 문 안은 역시나 사원들의 방 같았어. 방 안의 배치는 정면으로는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큰 창문, 오른쪽으로는 붙박이 나무 침대, 왼쪽 앞으로는 큰 붙박이장이 들어있을 뿐 간소한 방이었어. 폐허라 해도 짐 같은 건 하나도 없고 텅 빈 데다가 벌레 한 마리도 없었어. 3층 방은 모두 똑같은 느낌이었어. 옷장 안에 거울이 박혀 있거나 붙박이 침대 위에 썩은 매트리스가 있는 방도 있었지만 특별히 신경 쓰이는 건 발견되지 않았어. A와 나는 2층으로 향했어. 아까 A가 사람 그림자를 봤다고 한 만큼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형언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 3층과 2층 계단참에 간이 화장실이 있었어. 계단참에는 거울이 박혀 있어서 나는 꼭 학교 갔다는 느낌이었어. 2층 통로도 3층과 거의 똑같은 구조였지. 사람 그림자도 사람이 있었던 기척도 없어. 우리는 다시 한 방씩 문을 열어가며 돌아다녔어. 그리고 4번째 방 앞에 선 순간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 문 손잡이의 생김새가 달라. 다른 방들은 흔한 동그라미 모양의 손으로 잡는 타입의 손잡이였는데 이 방은 옛날 문 손잡이에 있었던 것 같은 뭐랄까 작은 타원형의 장식이 들어간 복고풍의 손잡이였어. 오른쪽으로 손잡이를 돌려 활짝 열었어. 소리가 나고 텅 빈 방 안에는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있었어. 침대 위에는 매트리스도 있고 더러운 시트가 덮여 있고 담요 같은 게 둥글게 말려 있어. 활짝 열린 옷장에는 철사로 만든 옷걸이가 걸려 있었고 더러운 티셔츠, 색바랜 가디건이 2-3벌 걸려 있었어. 우리는 얼굴을 마주보고 침을 꼴깍 삼켰어. 누가 살고 있는 건가? A가 내게 속삭였지. 나는 노숙자? 나도 같이 속삭였어. 노숙자라는 건 일리가 있어. 이 마을에서 노숙자는 본 적이 없지만 본 적이 없다는 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 침대 안쪽에 무슨 책이 쌓여있는 걸 A가 발견하고 입구문을 살짝 열어놓은 채로 안으로 들어갔어. 나는 그게 야한 책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그건 뭐랄까 옛날 책이었어. 글자의 느낌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소설 같은 것들하고 잡지도 있었지만 모든 것에서 시대적인 걸 느꼈어. 다만 그건 향수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냥 섬뜩했던 거야. 대일본 제국 같은 그런 느낌의 형언할 수 없는 섬뜩함. A도 기분 나쁘다면서 보는 걸 그만뒀어. 그때였지. 안쪽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 우리 등골은 얼어붙었어. 노숙자가 돌아온 거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했어. 당장이라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 멀리서 덜컹하는 소리가 나더니 발소리가 멈춰. 그리고 찰컥 하더니 다시 발자국 소리.
한 방씩 보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몸짓으로 A에게 옷장으로 숨자고 했어. 발소리의 주인이 두 번째 방을 여는 소리가 났을 때 되도록 신중하게 조용히 방의 문을 닫고 나도 옷장으로 뛰어들었어. 옷장 손잡이를 안쪽에서 천천히 잡아당겨 문을 닫았어. 곰팡내가 진동했어. A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 손전등을 켜고 싶었지만 불빛이 새나가는 건 당연히 더 큰일이라고 생각했지. 옆방 문을 여는 소리가 끝나고 발소리 주인이 이 방 앞까지 왔어. 철컥, 저벅 발소리가 들어오고 있어. 방 한가운데쯤에서 발소리가 멈췄어. 중얼중얼. 발소리의 주인이 뭔가를 중얼댔어. 옷장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는 우리. 남자 목소리였어. 중얼중얼 훈련, 이야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 발소리는 이윽고 방에서 나갔고 2층 마지막 방으로 향한 뒤 다시 통로를 걸어가면서 발소리는 사라졌어. 이 시간은 아마 10분 정도였을 거야. 다만 우리에게는 한두 시간으로 길게 느껴졌지. 우리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옷장을 열었어. 찔 정도로 더웠을 텐데도 우리는 발끝까지 차갑고 덜덜 떨고 있었어. A가 이제 가자.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 우리는 조심조심 1층으로 내려갔어. 3층으로 올라가 3층 통로를 통해 바깥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1층 비상구 안쪽 자물쇠를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게 더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1층은 2층, 3층과 구조가 달라서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옆이 현관원 로비와 관리 카운터, 안쪽으로 식당과 주방 같은 거, 그리고 화장실과 목욕탕이 있었어. 화장실과 목욕탕 안쪽 막다른 곳이 건물 구조상 1층 비상구일 거야. 우리는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어. 두벅 하고 울리는 발소리가 계단에서 들려왔고 우리는 다시 입에서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어. 황급히 식당으로 들어가 쭈그리고 앉아 벽을 기대 숨었어. 발소리는 1층까지 내려왔어. 바퀴 달린 의자를 끄는 소리와 거기에 앉는 소리가 났어. 관리 카운터 방향이야. 나와 A는 몰래 그쪽을 보기 위해 들여다봤어. 경비복 모습의 남자가 카운터 책상에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어. 뭔가를 쓰는 것처럼 서류를 책상에 펼쳐놓고 양손을 책상으로 내밀고 있었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어. 우리는 완전히 굳은 채 있었어. 거기에 있는 남자는 현실에 존재하는 걸까? 훈련이야. 남자가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나와 A는 움찔하면서 몸을 떨었어. 그 순간 요란한 화재 비상벨 소리가 건물에 울려 퍼졌어.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었어. 우리는 울상이 되면서 남자가 돌아보지 않기를 바라며 고르듯 식당을 뛰쳐나와 비상구를 향해 달렸어. A가 떨리는 손으로 비상구 안쪽 자물쇠를 열려다 손전등을 떨어뜨렸어. 손이 떨려서 물건조차 제대로 잡지 못해. 나는 소리를 죽여 빨리 하라면서 A를 재촉했어. 빨리 좀 해. A는 내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어. 창백한 얼굴인 채로
자물쇠와 손전등과 싸우고 있었어. 요란한 비상벨이 울리는 중에 시선을 느끼면서 뒤를 돌아보자 등을 향하고 있던 남자가 이쪽을 어깨 너머로 돌아보며 우리를 보고 있었어. 그 남자의 얼굴은 흙빛으로 부풀어 있었고 눈알이 없었어. 눈알은 검은 구멍으로 텅 비어 있었어. 입에서 뭔가 침인지 거품인지 입꼬리에서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어. 그 검은 동공이 우리를 보고 있어. 입꼬리가 천천히 뻐끔대며 움직였어. 비상벨 소리로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는 않았어. A가 이윽고 비상구를 열었고 우리는 밖으로 뛰쳐나왔어. A가 비명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어. 그 기세로 비상구에 쳐놓은 철조망에 걸려 넘어졌지만 A는 미친 듯 비명을 지르면서도 일어나서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 비상벨은 아직 울리고 있었어. 나도 죽어라 A의 뒤를 쫓았지. 비상벨이 어느새 멀어지고 우리는 전속력으로 달려 우리 집 근처 편의점 주차장까지 다다랐어. A는 편의점 불빛을 보고 주차장에 넘어지듯 주저앉았어. 나도 똑같이. 한동안 둘이 숨을 고르고 있는데 A가 아프다며 다리를 잡았어. 다리에는 세로로 상처가 나 있었고 꽤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 야, 괜찮아? 아야! 넘어질 때 그런 거지? 내가 반창고 사올게. 미안. 조금만 기다려. 집에 가서 해도 좋았지만 피가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거지. 나는 편의점에 들어가 반창고, 소독약, 붕대를 사고 목이 마른 것도 깨닫고 나와 A의 음료수를 샀어. 계산을 하면서 A가 신경이 쓰여 주차장을 쳐다봤더니 앉아있는 A 옆에 여자가 서 있어. A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고 서 있어. 머리가 길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아. 저 여자가 A가 걱정돼서 말을 건 건가 보네. 나는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을 나왔어. 거기에는 A밖에는 없었어. 누나는? 뭐? 아까 어떤 누나가 말 걸었잖아. 흰 옷 입은. 에? 또 하지마. 무슨 말이야? A는 이상한 표정을 하더니 다시 떨기 시작했어. 내 등줄기로도 차가운 뭔가가 흘러내렸지. 여자 같은 건 없었던 거야. 나는 아무 말도 않고 A에게 음료수를 건넸어. A는 그걸 받아들더니 단숨에 반은 마셨어. 나는 A의 다리에 소독약을 뿌리고 계산할 때 내친김에 받은 물수건으로 상처 부위에 피를 닦아냈어. 아까 계속 창백한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던 A가 말했어. 아까 네가 봤다던 여자 말이야. 머리가 길었어? 저기 우리가 비상구로 도망칠 때 저수지 옆을 통과할 때 내가 봤어. 라고 A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어.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우리 쪽을 저수저 안에 서서 계속 보고 있었다고. 여자는 새까만 피부로 피부가 쭈글쭈글했고 검고 긴 푸석한 머리카락이었다고. 눈알이 있는 곳에는 검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이 우리를 계속 보고 있었다고. A는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팔에 얼굴을 묻었어. A 옆에 있던 건 분명 그 여자였어. 나는 식은땀이 등줄기로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 우리는 붙여오고 말았던 건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A는 여자를 봤고 나는
남자를 본 거야. 그리고 여자도 남자도 우리를 보고 있었던 거지. 나는 A의 상처 치료를 끝내고 A를 일으켜 세웠어. 집에 가서 모든 걸 잊고 자고 싶었어. A에게 우리 집에 소금을 뿌리자고 했어. A는 끄덕이며 훌쩍거리고 울고 있었어. 그 후 우리 집에 도착해 우리는 마구잡이로 소금을 뿌렸어. 규칙이나 그런 건 잘 몰랐기 때문에 여하간 대량의 소금을 뿌려댔어. 접시에 소금을 쌓아 내 방 입구와 창문에도 놨어. 불을 켜둔 채로 우리는 이불 속에 들어갔어.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A가 때때로 코를 훌쩍이는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어.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나는 아무 일도 없이 살고 있지. A와는 그 뒤로 왠지 소원해져 버렸어. 그렇다기보다 A가 나를 피했어.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었다는 게 미안했는지, 다시 여자가 보였다든가 하는 말을 듣기가 싫었는지, 나를 보면 다시 생각이 나니 싫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 지금은 A가 어디 사는지, 아직 살아있는지도 몰라. 그 역량이랄까? 폐해라고 할까? 나는 훈련이라는 말과 경비복에는 아직도 공포를 느껴.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거나 경비복을 입은 남자를 보면 그 남자의 얼굴과 목소리가 머리에 떠올라. 그 뒤로 몇 년 동안 악몽에 그 남자가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안 꾸게 됐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으로 고향을 떠났고 나중엔 취직하고 지금은 여름 휴가라서 정말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 있어. 그 폐허는 구획 정리로 공터가 돼 있어. 그날 A와 탐험했던 믿을 수 없던 걸 봤던 곳은 이젠 없어. 공터로 변한 장소를 보고 뭔가 남기고 싶어서 여기에다 풀어봤어. 나는 A를 만나고 싶어. A가 고향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만약 A를 다시 만난다면 13년 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7월 셋째 주까지 여기 있을 예정이야. 다시 진척이 있다면 풀어보고는 싶지만 만날 수 있을까?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미안.